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 기간 동안 이제 1박 2일로 좀 강원도 놀러를 좀 갔다 왔었는데 돌아보니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비가 제법 주르륵 내리고 또 남부지방에서는 본격적인 장마가 진행되고 이곳저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라는 기사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죠. 장마가 오면 또 이후에는 폭염이 오고 또 폭염이 왔다가 태풍이 몰아치고 또 다시 폭염이 오고 이러한 계절성 흐름이 반복이 될 텐데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라는 거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정말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된지 않은 것 같지만은 벌써 반기가 다 마감이 되고 내일이면 이 7월 1일이네요. 7월의 첫 거래일 다들 성공 투자 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반기의 시작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거죠. 상반기 좋았던 흐름의 종목군들이 이제 7월 달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겠지만은 그러한 실적의 이 가파른 상승세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당 기간 상승을 이어왔던 섹터에서 그런 흐름을 종종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지만은 하반기부터 뭔가의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게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물량을 저가에서부터 서서히 모아가야 12월 달에 이제 결산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에 이 굉장한 수익률로 마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변화도 종종 아니 자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오늘 여기다가 뭐 작성한 내용들이 전부일 수도 없고 또 사실 시간이 있다면은 과거처럼 이제 칼럼으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좀 남겨드리고 싶지만은 뭐 시간적 한계와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 다 작성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뭐 계속 칼럼을 못 쓰고 있는데요. 뭐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뭐가 좋아질지. 최근에 보면은 조선 쪽 신조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확정된 미래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2차전지 종목군들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회복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ESS 시장의 확대 정말로 명확하게 그림이 나오는데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 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된다. 또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하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무턱대고 제약바이오를 사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만 가는구나.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가장 트렌드에 앞서가고 있고 가장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조정시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금요일날 작살이 났죠. 아주 트럼프와 토론을 보는데 트럼프 정말로 말 잘하는 거 보고 바이든 옆에서 정말 좀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극명하게 좀 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바이든 쪽에서 그냥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이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 뭐 정책적인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 정말로 지금 이 트럼프도 78세, 바이든은 82세 고령의 이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젊은 층을 갑자기 턱하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변화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선을 딱 그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생각하고 사고를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시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7월 초까지 해서 이벤트 진행하니까 그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실적 전망 상승 섹터 및 반도체, 대한고래 테마 및 식품, 화장품 섹터를 한번 돌아보고요. 바이든 트럼프 토론 이후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나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씁니다.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단기 이슈는 단기 이슈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처음에 관심 종목을 제가 목요일날 LS 에코가 이렇게 틀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저도 아침에 LS 에코를 봤는데 너무 높게 떠버리니까 매매를 안 했습니다. 대신 그런 말을 했죠. 명확하게 이 부분은 아침에 딱 하고 끝내서
급락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왜?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이 종목군들의 상승은 뭐 물론 개별 이슈도 있겠지만은 오버슈팅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바이든 트럼프의 토론이 공통 분모가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시장에 의구심을 줄 겁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 그러나 이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면 괜찮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은 장 초반에 3대 지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 막판에 좀 빠졌는데요. 이따 차트를 잠깐 보겠지만은 약간 나스닥 S&P 500이 쌍봉을 그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트적으로 부담되는 위치였고, PC 물가지표는 빠지지만 단순하게 이걸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올라왔던 게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강세,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냥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린 거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반기를 지나고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근데 문제가 이제 장막판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약간 혼조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내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도 있고 없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인 흐름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좀 나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조정이 세게 나온다면 SK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나이키의 실적 발표와 소비 트렌드, 그 다음에 소비 둔화를 가르쳤으면 소비재에 문제가 생기겠죠. 소비재는 전통적으로 화장품과 패션이 있는데 화장품에게도 단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 정도가 좀 나와 있겠거니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좋은 섹터, 특별하게 날라갔다 뭐 이런 건 좀 없고요. 미국 시장 보면은, 자, 국장 보면은 금요일날 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코스피, 코스닥 전부 일제히 상승하고는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뭐 큰 폭의 상승도 없었다. 뭐 시장 뭐 식품 쪽에서 뭐 사조대림 올라오면서 일부 좀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해운 굉장히 최근에 운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운 운임이 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버려요. 적은 폭이 아니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 적은 상승이 아니거든요. 또 238, 그러니까 3,475였던 게 3,700. 그러면 이 관성 때문에 4,000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운이 하게 되는데, 해운, 조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해운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조선에 대한 컨테이너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조선도 좋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좋은데 계속 좋을 수 있네 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좀 조정을 보이면 좋겠지만은 이 조정이 잘 안 오네요. 일단 조정 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게, 조선 섹터가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은 코스닥은 뭐 중간에 좀 반등도 하긴 했지만은 딱 이 구간이 바이든 트럼프 토론이 끝난 이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니까는 다시 좀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좀 오르고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고요. 코스피는 그냥 계속 좋았습니다. 자, 보면은 미 증시 장 초반 PC 하락에 따른 기대감 추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달성하였으나 쌍봉을 보였던 부분이 약간 부담이다. PC는 빠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올라가는데 동시에 소비 둔화, 나이키의 하락이 소비재에 대한 일부 부담을 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빅테크들은 하락했으나 반도체는 좀 올라가는 약간 오락가락한 느낌이 많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반기 기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군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스닥의 신규상장 종목군들이 날마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상장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을 뺏기지, 그리고 코스피 우량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을 뺏기지 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늘지 않는 부분이 이 지수의 상승을 가로막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이런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들이 좀 멈추고, 또 7월 4일날 유럽에서 그 중국으로 하는 전기차에 대한 이 관세 다시 때리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종목군도 좀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디커플링은 일부 때가 되면 이제 코스닥도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래요. 근데 실적이라는 부분이죠. 코스피 상장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 올라가지, 방산 올라가지, 반도체 올라가지, 거기에 이제 전기 전자 업종 올라가고 있지.
뭐 적어도 이 정도 흐름에서 전력 인프라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시장 안에 시총이 좀 되는 쪽은 다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신규 종목 상장만 하고 있지. 코스닥의 대표 종목군들 뭐 2차전지 실적이 안 올라가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에 약간 발목을 잡는다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상반기가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혹은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자, 우선 국내 산업상의 흐름으로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조선 3사가 다 좋은 모습과 섹터 신고가를 달성한 최근의 섹터는 조선주가 거의 유일하죠. 방산과. 근데 이 신조선가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분명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전부 다 실적이 다 좋았어요. 하나오션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들의 이 저가 수주 물량이 끝이 났다라는 점. 그럼 신조선가는 그때보다 지금 어떻게 됐나? 매달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럼 매달 어찌됐든 수주했던 이 조선사의 이 성과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정시 매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LNG선 탱커 쇼티지까지 지금 시장에서 막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그냥 탑픽 꽂아가지고 빠지면 매수한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보면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뭐 현대중공업 계열이 계속 좋죠. 뭐 삼성도 괜찮은 것 같고 중소형주로는 전에는 하나엔진 STX 중공업만 봤는데 이제는 세진 중공업까지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현대임스까지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해운우님이 단기로 계속 좋습니다. 지금 현재 STX 그로노직스가 금요일날도 급등했는데요. 일단 단기 상승이 좀 세고 대한해운이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HMM이 일단 업계 1인데 실적 기대감이 생긴다면 혹여나 2만원 돌파를 시도할지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 올릴 때는 무조건 프로그램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실리콘2의 실적과 지난달 선크림 이슈가 많아서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했고요. 다이소 제품이라는 가성비 제품의 강세 등 이루어지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조정을 보이고 저는 선별될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일단 뭐 기준점은 실리콘2가 잡아야 되고 OEM에서는 그냥 한국콜마 타픽으로 보면서 뭐 CNC 인터내셔널도 좋겠지만은 한국콜마를 전 타픽으로 좀 놓고 조정시 좀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스킨부스터라는 이름으로 좀 올라왔던 리쥬란, 네, 이 제품의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출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조정시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기준으로는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밸류체인이 가장 강하다라는 말이죠. 또 이번 100조 투자 이슈도 붙여놔서 계속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쪽은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뚫고 올라갔던 종목의 눌림만 봐볼 생각입니다. 밑에 쳐져 있는 종목군들은 왜 조금 부담되냐면요, 반도체라는 게 이 섹터 내 종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돈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 가는 종목에 돈이 집중돼서 올라가는 쪽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반도체는 판이 짜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를 내서 잠깐 조정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워트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날 제가 소폭 밀렸을 때는 추천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아무튼 좌우지간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군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로만 압축을 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 안에서 ESS 산업도 우상향 중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200에서 300%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이다. 오픈 AI 태양광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해버리고,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에너지 문제 계속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안 좋을 때 봐야 될 종목이고, 서인 시스템은 올라와서 뭐 금요일날 전략 매도를 했긴 하지만은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될 게 ESS 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방산 섹터 하반기 실적 우상향 될 가능성이 있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할 때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섹터의 눌림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계절성인
장마가 세게 오거나 태풍이 세게 올 때는 폐기물이 올라가겠죠. 인선 ENT라든지 YNT라는 종목이 존재할 것이고, 장마 이후에는 또 폭염이 오겠죠. 그럼 폭염에 가장 강했던 최근의 종목 중에 파세코 하나만 봐보면 되는 거겠죠. 자, 대한고래, 이거는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대한고래 쪽에 단기적으로 뭐 꼭지 올라가고 할 때는 계속 숏으로 포지션을 잡았고, 포스코인터는 아직도 최근에 올라왔던 거 엊그저께 숏 포지션 잡아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오전 중에 포스코인터는 정리를 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좀 봐볼 생각입니다. 대신 이런 쪽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미수와 신용이 폭증해 버렸다. 한국가스공사에 폭증해 버렸다. 그럼 단기 빡세게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했던 구간보다 소폭 낮은 구간에서 대응을 하면 되죠. 자, 식품 쪽 잘 봐야 되고요. SK그룹 쪽에서 SK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지고, 이거는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금요일날 일단은 저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 이벤트로 딱 대응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항상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터졌다라는 거는 시장에 엄청난 이 기준봉이 탄생했기 때문에 일정이 있으면 반등한다, 그런 생각으로 시장 보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외에서 이제 어제 인텍플러스가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굉장히 빨리 들어갔네요. 월요일날 거의 점상 출발했기 때문에 시가 갭이 뜨면서 거래를 뭐 위아래 터칠 것 같은데, 이건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유의미한 종목이 많이 없어서 네, 다른 것들은 따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잠깐 보면요, 나스닥이 약간의 쌍봉 흐름을 만들어 놓고 밀렸죠. 거래를 실으면서. 그럼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뭐 박스권 그리는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경신을 못하고 또 빠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주가는 버티다가 단기 실적 발표하고 일부 고점 만들고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은 좀 보여주겠죠. 일단 코스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은 상태에서 좀 흘러가고 있고요. 지수적으로는 코스닥은 바닥권, 그러니까 바닥권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박스권 흐름,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 흐름이라 완전히 차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 훨씬 좋다, 조선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코스피 종목이 좋아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반도체는 일단 최근에 DI 그리고 테크형이 좋았는데 DI 고점 갱신하고 밀려버리면서 단기 고점 인식이 좀 나왔고요. 이런 하단 구간이 내려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고, 테크형은 아직도 신고가 영역에,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STI 신고가를 만들려고 했던 STI인데요. 좀 조정을 보였을 때 이런 구간이 내려온다면 리플로 올해 실적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팔아놓고 뭐 이런 아래 구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수페타시스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이 공장 탐방했던 후기가 증권사에서 좀 나오면서 좀 넘어왔고요. 강하게 돌파하니까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요. 거래를 튀우면 그 다음날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바로 간다라기보다도 또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이런 구간들 금요일날 강하게 돌파했다면 지지해주는지 보면서 장중 매매 정도만 좀 봐볼 것 같고, 나머지 반도체는 원익 QNC 다시 조정을 보인다면 조정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저희는 이번에 하락할 때 뭐 원익 QNC랑 서진 시스템을 좀 잡았는데요. 일단 금요일날 전량 매도를 다 했고요. 뭐 위에서 좀 더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했고, 추가 상승해서 그냥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매도를 했고요. 저점 구간에서 꽤 반등이 좀 많이 나왔죠. 거의
17%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도를 하고 나중에 또 밀리면 이런 구간들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2차 전지 쪽 전력 인프라 쪽 보겠습니다. 트럼프 바이든의 토론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전력 인프라가 좀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에코 에너지까지 순환매를 돌린 거죠. 말 그대로 얘네들이 먼저 종목군들 보면 재룡 산업이 먼저 갑자기 이유 없이 날아가더니 이런 구간에서 휩소를 만들고 임원의 그러니까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빠지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전선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대원전선 날아갔고, 그 다음에 세명전기가 날아가면서 하나의 테마의 바람을 불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뭐 대주주 매도 없고 하는 종목이 세명전기이기 때문에 세명전기나 나중에 좀 밀리면 좀 체크를 해놓고 보고, 대주주 매도가 나온 재룡 산업은 일단 패스를 하면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런 구간 또 지지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내려온다면 봐볼 수도 있고요. 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 보면 명확하게 지금은 LS 일렉이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죠. 아무래도 이 8월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시장 보면 명확해요.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빠져야 될 이유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얘는 계속 빠져버리기 때문에 뭐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무튼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빠지는 흐름 있다 정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들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실적 반등도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 이날 사실은 1조의 이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시가 갭을 들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이날하고 이날 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 좀 넘어왔었는데요. 약간 매수가 조금 높았죠.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로 좀 잡아놓고, 이때 저가에 잡고 이 구간에 밑에서 좀 추가로 잡아가지고 일단 좀 넘어와서, 원래 이제 12만원이 돌파되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재료를 까보기는 좀 그래서 주가 올라와서 얘는 잘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SK 하이닉스가 100조 가까운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은 뭐 DIT라든지 STI라든지 월요일날 올릴 수도 있겠죠. 딱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잠깐 보면요, 최근에 이 종목도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정을 1, 2, 3, 4, 4거래를 받았는데요. 이런 종목의 기준봉을 우리가 설정한다라는 거는요, 이 장대 양봉의 종가와 시가가 되는 거고, 이 장대 음봉의 이 고가와 이 몸통 종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이 종목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이 종가 구간을 일단 지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거를 깨고 내려온다면 이 고가 구간에서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잠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좀 세워서 좀 봐볼 것 같고요. GS 글로벌도 지금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이슈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이틀 급락을 시켰다가 거래대금 없이 급락을 시켰다가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놓고, 최근에 가장 대장이었으니까 봐야죠. 넥스틀도 마찬가지잖아요. 급등을 해놓고 단기 3분봉으로 강하게 빼다가 급반등을 시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급반등을 보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강력한 테마 쪽은 이쪽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되겠죠. 화장품 쪽에서 이제 실리콘2가 단기 이평선 즉 11선을 타고 가던 주가가 여기서 꺾였습니다. 분명히 꺾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 않는 이상 계속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화장품 종목군들이 조금 꺾이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봐야 되고요. 선진 뷰티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선을 타던 종목이 21선을 깼다. 그러면 단기에 올라가면 저항을 다. 그럼 단기 파동이 끝날 수도 있었겠구나.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콜마는 그나마 실적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은 리쥬란이라는 이 제품이 뒤늦게 지금 시장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종목이라면은 저는 지금 기대감이 강한 부분에서의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쥬란 많이 밀리게 되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식품 쪽에서는 삼양식품이 일단 견조하죠. 견조한 상태에서 최근에 뭐 4조 대림, 제가 금요일날 좀 올라오는 거 좀 어이가 없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만들어놨던 이 캔들 자체가 좋아서 시세가 좀 붙은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식품 쪽에서는 최근에 S&D가 상한가 갔다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농심도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 이 쓰리봉이라고 하죠. 쓰리봉을 뚫고 올라간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자, 조선업종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거는 세진중공업인데 장기 박스권을 뚫었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기 박스권을 뚫고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럼 조정이 세게 나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예, 실적 다 좋다. 전부 다 신고가예요. 한국조선해양 좀 있으면 여기 넘기려고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신고가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 근처에서 한번 부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러지는 구간에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부러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고요. 조선 ETF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가 여기 올라올 때 떨어지면 이런 구간을 봐라. 근데 벌써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떨어지면 계속 봐야 될 종목군들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YM텍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YN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당장 좀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차라리 파세코 같은 거 많이 밀리면 이제 폭염, 장마 뒤에는 폭염이 온다 뭐 이런 관점에서 뭐 단기 전략을 세워보는 방점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저는 이제 매매는 종가는 좀 네오셈을 좀 가지고 좀 넘어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CXL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시가 뜨면은 저는 전략 매도하고 그냥 심하게 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가 뜨면 심하게 칠 것 같고, STX 그린로직스가 해운으로 강세를 좀 보였는데 거래대금은 일단 신고가를 쳐놓은 상태에서 해상운임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면 이제 단일가라든지 투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이 금요일날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대한해운이 여기서 추가 급등을 더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혹은 완전 무거운 HMM이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을 시가 들었다가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뭐 21,0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까지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으로 한번 종목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는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과 실적이 다음 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과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스코텍은 잘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